벡터의 두 번째 중단원이죠.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직전 단원에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작도해서 평행이동하거나 작도를 해서 우리 합으로 표현해보는 혹은 차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벡터를 분석을 하긴 하는데요. 이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해서 전 단원에서 잠깐 설명했던 건데요. 사교 좌표계로 벡터들을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볼 건데, 사교좌표로 표현을 하려면은 일단 시점이 통일되어 있는 게 좋거든. 그래서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벡터를 시점을 한 점으로 모아준 거야. 평행 이동해서. 그러니까 시점을 통일시켜 준 거죠. 자, 보통 좌표계에서는 원점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한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시점 오면요. 자, 밑에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시점 오면은 두 벡터 있지. 요 두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으면 시점을 통일시켜 준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점이 5가 아닌 A, B 벡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때는 벡터의 뺄셈을 이용하면 되죠. 자, A, B 벡터는 자, 종 빼기 C, OB 벡터 빼기 OA 벡터. 자, 위치 벡터 같은 경우는 시점이 무조건 5로 통일되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시점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종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통은 이렇게 소문자로 B 벡터, 이 종점의 소문자죠. B 벡터 빼기 종점의 소문자 A 벡터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위치 벡터는 종점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직교좌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 점을 지나는, 요 점을 A라고 할게. 이 점을 종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는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위치 벡터는. 그냥 벡터 같은 경우는 요 벡터랑 같은 벡터는 평행 이동하면 평면 위에 길이랑 방향만 같으면 되니까 무수히 많았죠. 무수히 많은 반면에 우리 위치 벡터 같은 경우는 종점이 A인 벡터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시점이 5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해 가시나요? 자, 모든 벡터를 시점을 5로 통일시켜주고 사선으로 연결시켜준 좌표계를 우리는 사교 좌표계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마치 지표 좌표계처럼 성분으로 우리가 이 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 보이시죠? 이제 평행사변형, 이러한 평행사변형에서 이 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점을 종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A 벡터만큼 한 칸, B 벡터만큼 한 칸 같잖아. 그죠? B 벡터 방향으로 한 번, A 벡터 방향으로 한 번 갔기 때문에 자,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A 벡터, B 벡터를 더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공간이 조금 작으니까 다른 곳에 표현을 해볼까요? 자, 사교좌표계를 간단하게 하나만 만들어줘 볼게요. 자, 각각 합동인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만약에 A 벡터고 이 벡터가 B 벡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했다면 자, 지금 A 벡터만큼 몇 칸 같습니까? 3칸 같죠? B 벡터만큼 2칸 같죠? 따라서 이 점을 종점으로 갖는 벡터는 표현이 3A 벡터 더하기 2B 벡터다. A 벡터만큼 3칸, B 벡터만큼 2칸 가면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격자의 교점들은 다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요거는요. A 벡터 한 번, B 벡터 두 번이잖아. 따라서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자, 마치 좌표, 직교좌표에서 1,
2를 성분으로 1,2라고 표현하듯이 사규좌표에서도 각각이 중심이 되는 요 벡터 두 개로 모든 이 교점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점 봅시다. 격자의 교점인데 A 벡터만큼 2번 가고 B 벡터만큼 1번 갔잖아. 자, 그러면 2A 벡터에 B 벡터를 더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자, 요거를 격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요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죠. 그러니까 교점들은 다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내부 점들도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볼까요?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도 이제 A 벡터랑 B 벡터의 실수배들의 뭔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모든 점들을 사교좌표기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대각선 위에 점들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요, 얘를 얼마든지 늘리거나 줄이거나 실수배를 해서 요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AB, 선분 AB의 중점을 M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이렇게 봐봐. 아까 평행사변형의 C라고 잡을게. 이 C를 종점으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었잖아. 근데 OM 벡터는 OC 벡터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1 A 벡터 실수배 해주면 되죠? 2분의 1 B 벡터의 합이 되는 거지. 그럼 OM 벡터를 알았다 하면은 얼마든지 실수배해서 줄이거나 늘려서 이 선 위에 있는 점들의 위치 벡터들을 다 A 벡터랑 B 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MC의 중점을 뭐 D라고 잡아봅시다. 자, D라고 잡은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에 1.5배잖아. 1.5배이기 때문에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에 1.5배를 해준 OD 벡터는 4분의 3 A 벡터 더하기 4분의 3 B 벡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교좌표계 안에 있는 종점들을 모조리 다 두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이 밑에 나오죠? 자, 일단은 내분점 벡터입니다. 내분점 벡터. 선분의 내분점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었으면요. 자, 요 점을 종점으로 갖는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였죠? 자,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내분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내분점 하나를 그냥 P라고 잡아볼게. 자, 그리고 자, AP 대 P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한 점 P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 P 벡터를 사교좌표계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A 벡터랑 B 벡터의 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죠. 자, 일단 결론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P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한번 표현을 해본 거거든. 자, 쉽게 말해서 M 대 N 써주시고요. MN 써주시고 그 다음에 거꾸로 가면 돼. A 벡터, B 벡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어주신 다음에 가운데 덧셈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보고 있는 건데 증명은 조금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이 식을 선생님이 조금 변형시켜 볼게. 자, M 더하기 N 분의 N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렇게 B 벡터다 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야? 이 P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자, 지금 요 개수들 봐봐. 실수배를 한 요 개수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의 합이 뭐임을 알 수 있습니까? 1임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중점을 봤었는데 중점도 봐봐. 2분의 1 A 벡터 더하기 2분의 1 B 벡터였잖아. 이 두 합이 뭐가 됩니까? 1이 됨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이 벡터는요. A 벡터랑 B 벡터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자, 얘를 통분해 보면 3분의 2B 벡터 더하기 A 벡터잖아. 1A 벡터죠. 그러니까 AB 벡터를 2대 1로 AB 벡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종점으로 갖는 위치 벡터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이 개수들이 합이 1일 때가 되는 거죠. 그럼 1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요. 뭐 6분의 1 A 벡터 더하기 6분의 2 B 벡터가 있으면 2분의 1로 묶어보는 거야. 2분의 1로 묶어서 3분의 1 A 벡터 더하기 3분의 2 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잡아볼게. 이 P를 종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잖아. 그죠? 위치 벡터인데 그거의 실수배 2분의 1이니까 OP 벡터의 크기의 절반 위치에 있는 요 벡터, 즉 2분의 1 P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우리 증명도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은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P 벡터 점이에요. 점 P를 A, B의 M 대 N 내분 점이라고 본 건데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선분 AP 대 AB는 선분 AP 대 선분 AB는 AB의 길이가 M 더하기 N이라고 치면 AP의 길이는 그죠? 길이 M이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그래서 이 AP 벡터는 AB 벡터의 실수배인데요. 자, M 더하기 N 분의 M 이라고 하는 실수배를 AB 벡터에 해주면 AP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AP 벡터랑 AB 벡터를 시점이 5인 벡터들로 이렇게 뺄셈을 이용해서 다 표현을 해봤습니다. P 벡터 빼기 A 벡터 종 빼기 C,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 빼기 C로 표현을 해본 다음에 각각 여기에 대입을 한 거지. 대입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 전개해 주시고요. P 벡터에서 정리를 해 보시면은 뭐 증명이 간단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증명이었어요. 뭐 내신에서는 이제 뭐 증명도 한 번씩은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뭐 증명 과정이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은 해 보시라 라는 얘기였고요. 자, 이제 내분점 벡터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 외분점 벡터는 내분점 벡터보다는 활용가치,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개념상 있는 거니까 우리 한번 개념이랑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분점은 뭐냐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으면 평행사변형이야. 이 대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라 대각선의 연장선 바깥쪽에 있는 점들을 우리는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자, 이 내분점은 일단 결론적으로 내분점 공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가운데 있는 부호가 플러스면은 내분점 벡터였지만 마이너스일 때는 외분점 벡터가 됩니다. 내분점 벡터. 자, 그리고 M 대 N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분점도 보면은 AP, PB, AP, PB를 M 대 N으로 설정한 거잖아. 내분점도 똑같습니다. 내분점을 Q라고 잡아보면 AQ, QB, AQ 대 QB, AQ 대 QB의 비율을 M 대 N으로 잡았을 때의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안 헷갈리겠죠? A에서 출발해서 Q를 거쳐서 B로 가야 된다. AQ, BP, QB. 되죠? 자, 증명은 똑같아요. 뭐 간단하게만 볼게. 우리 AQ 대 AB가 M 대 N 빼기 N이죠? 자, 그래서 AQ 벡터를 AB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한 거고요. AQ랑 AB 벡터를 위치 벡터로 표현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여기에 역으로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이 벡터를 Q 벡터에 대해서 정리만 해보시면은 자, 증명이 쉽게 되는 자,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 벡터는 당연히 1대1, 1대1 내분점이니까 A 벡터랑 B 벡터의 그죠? 이 개수가 같아야 되고 전개해 보시면은 당연히 2분의 1, 2분의 1 실수배의 합이 된다. 아까 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자,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고요. AB, PQ의 위치 벡터를 AB, PQ 벡터라고 할 때 PQ 벡터를 AB로 나타내 보세요. 자, 쉬운 거예요. 자, P 벡터는 2대 3 내분점이잖아. 자, 그러면 써줘. 이렇게 2, 3, 2, 3 써준 다음에 이제 거꾸로 AB 벡터 선분 AB니까 이제 AB를 거꾸로 A, B 써주신 다음에 합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야 돼. 5분의 3 A 벡터 더하기 5분의 2 B 벡터다. 역으로요. 자, 내분점 벡터는 중요하다고 했죠. 이러한 벡터가 나왔을 때 지금 이 개수들을 봐봐. 5분의 3, 5분의 2 합이 뭐죠? 1이죠? 합이 1이면은 아, 얘는 위치 벡터인데 시점이 5인데 선분 A, B 위에 있고요. 선분 A, B 위에 있는데요. 시점이고 A, B 위에 있는데 몇 대 몇? 거꾸로 2대 3, 2대 3, 2대 3. 요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잡았을 때 다음이 표현하는 벡터는요. 자, OP 벡터가 된다라는 식으로 작도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외분점은 그냥 표현만 해볼게요. 지금 2, 3, 2, 3, A 벡터, B 벡터 써주신 다음에 가운데만 뺄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 위치 벡터. 그러니까 위치 벡터는 다 이름이 점으로 끝나요. 점의 위치 벡터야. 그 점은 종점을 의미하죠. 내분점 위치 벡터, 외분점 위치 벡터. 자, 무게중심도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 무게중심을 종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자, 이거는 세 개의 벡터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세 개의 벡터는 삼각형의 꼭지점들입니다. 이 꼭지점들을 종점으로 갖는 위치 벡터를 A, B, C 벡터라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을 A, B, C 벡터로 표현을 하면요. 자, 일단 결론 A, B, C 벡터 합의 나누기 3이다. 뭐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세 벡터를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준다? 3으로 나눠준다. 증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결국엔 이 G 벡터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G 벡터. 자, 왼쪽으로 가보죠. 자, 이 G 벡터는, 일단은 AM. 이 M은 BC의 중점이에요. 자, 우리 무게중심 어떻게 작도하죠? 각 변에 중점들을 찍어준 다음에 꼭지점으로부터 중점을 연결시킵니다. 얘를 중선이라고 부르죠. 이 중선들의 교점이 바로 무게중심이다가 되는 것이고 무게중심의 특징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2라고 하는 성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선이니까 지금 BM 길이랑 MC 길이가 같은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G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OM 벡터랑 OA 벡터를 보시면 이제 AM 위에 있는 점이 무게중심이잖아. AM 위에 있는 게 무게중심인데 몇 대 몇이에요? AM의 2대 1 내분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다시요. 2대 1, 2대 1 내분점인데 선분 AM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M벡터는요. 이 M벡터는 B벡터와 C벡터의 중점 벡터죠. B벡터랑 C벡터의 중점 벡터였죠. 그래서 OM 벡터를 BC의 이렇게 중점 벡터로 표현을 했을 뿐이고요. 자,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약분만 해주시면 쉽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특강도 웬만하면은 지나칠 텐데 수능이나 모의고사 그리고 심지어는 내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자취 부분이라 점피의 자취 개념이라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자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벡터 식이 점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식을 만족시키는 P가 점들이 모여서 어떠한 선이 되거나 어떠한 면적이 되는 걸 자취라고 하는데요. 자,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이 P라고 하는 점이 종점이야. 근데 이 P가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대요. 자, 즉 A 벡터랑 B 벡터의 실수배들의 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때 이 m과 n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죠. m과 n의 합이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 양수끼리 더했을 때 1이다. 양수끼리 더했을 때 1이다. 뭐가 생각납니까? 그죠? 내분하는 점이죠, 결국에는. 이해가십니까? 아까도 말했잖아. m과 n의 합이 뭐이면 1이면 내분점이다. 물론 m과 n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특히 뭐 m이 0이고 n이 1일 때 m이 0이고 n이 1일 때 그러니까 m이 0이면 얘가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OB 벡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요 벡터 이게 P야. 반대로 m이 1이면 점 A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m과 n이 둘 다 0이 아니라면 합이 1이라면 이 내분점 어디인가 찍힐 수 있는 점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표현된 이렇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된 벡터는 결국에는 선분 AB 위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즉 선분 AB다의 결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OP 벡터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m 더하기 n분의 뭐 A 벡터, B 벡터를 만족시킨대. 근데 m에는 양수고요. 뭐 0보다 크고요. 1보다 작은 이러한 값들인데 그 합이 1이래요. 라고 했을 때는 뭐야? 합이 1이니까. 결국에 내분 점들이잖아. 그 내분 점들을 다 모아주면은 선분 AB가 되는 거죠. MN이 특정된 숫자가 아니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죠? 내분점 위에 어디 찍힐지 모르니까 그 점들을 다 모아서 선분 AB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두 번째로 1번과 다른 점은 요겁니다. m 더하기 n이 1이 아니라 1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건 비교적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아까 1일 때는 내분점 위에 점이었잖아. 그죠? 내분점 위에 있는 점이었는데 이 m 더하기 n, 이 1일 때는 내분점 위에 있는 점이고 1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면 OP 벡터의 중점에 찍힐 거 아니야? 이렇게요. 중점에 찍히겠죠? 그러면 m 더하기 n을 조절해서 만약에 m 더하기 n이 0이면 시점이죠, 그냥. 충분히 실수배를 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P가 여기에 있으면은 자, 요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되는 거고 P가 여기에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을 실수배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점들을 다 찍어주면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들이 P의 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삼각형의 내부와 둘레에 있는 모든 점이 점 P의 자치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점 P의 넓이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m 더하기 n이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다 이러한 조건이 없을 때를 한번 봅시다. 없을 때. 그냥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사규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요 A 벡터랑 B 벡터가 기준이 되고 만약에 A가 1인데 이렇게 표현해볼까? 요 M이 1이야. M이 1이고 N이 0이면은 그냥 요게 점이 찍히는 거고 M이 0이고 N이 1이면 요게 점이 찍히는 거잖아. 아니면 둘 다 1이면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끝 종점 C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럼 생각해봐. 자, 우리 OA 벡터 더하기 OB 벡터
여기 왼쪽에 실수배를 해줄 건데 얘를 1로 고정시켜 놔볼게. 1로 고정시켜 놔. OB 벡터의 이 실수배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이 실수배가 1이라면 점 C였잖아.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OA 벡터 더하기 2분의 1 OB 벡터였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OA 벡터 더하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OB 벡터. 그죠? 요게 지키겠죠.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종점이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요 위에 점들이 찍힐 거 아니야. 이해가지? 그 OA 벡터를 조금 줄이면 이 선분 위에 점들이 찍히겠죠. 좀 더 줄이면 요 점에 찍히겠죠. 이 선 위에. 그러니까 모든 선 위에 점들을 다 찍어주면 결국엔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준 게 되는 거라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어. m과 n이 둘 다요. 0과 1 사이래요. 그럼 결론이야. 평행사변형의 내부에 있는 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뭐 3분의 1 OA 벡터 더하기 6분의 1 OB 벡터라고 했다면 3분의 1 OA의 3분의 1 OB의 6분의 1 뭐 요 정도 잡았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려 그들의 대각선의 종점 이 P가 되는 거지. 그러한 점들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실수배해서 평행사변형들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모든 평행사변형들의 점들을 다 찍어보면은 결국에 애초에 A 벡터, B 벡터의 합으로 표현된 이 평행사변형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이 다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됩니까? OA, OB를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내부 그리고 그 둘레에 있는 점들이 된다라는 얘기죠. 조금 어려운 특강 내용이었습니다. 심화 내용이기도 해요. 약간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벡터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게 하신 다음에 자, 보셔도 되는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문제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문제에는 특강 내용은 없고 오히려 그 전 내용만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우리 결국에는 PQ 벡터를 A 벡터랑 B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라는 문제죠. A 벡터가 자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시점 5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일단은 PQ 벡터를 우리 시점 5로 통일을 시켜 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얘는요. OQ 벡터 종백이시니까 OP 벡터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OQ랑 OP 벡터를 OP랑 OQ 벡터를 AB 벡터로 표현을 해 볼게요. 첫 번째. 자, OP 벡터. 자, 이 OP 벡터는 결과를 볼까요? OA의 중점이래요. OA의 중점이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의 절반이잖아. 즉 A 벡터의 2분의 1배 실수배죠. 자, 그 다음에 OQ 벡터로 한번 가봅시다. OQ 벡터는요. 요 벡터인데 마침 선분 AB 위에 있죠? 선분 AB 위에 있고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 점 위치 벡터래. 자,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야? 1대2다. 1대2다. A, B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AB 벡터로 따로따로 써준 거고요. 자, 한번 살펴볼까? 요 두 개의 합이 1인 것도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각각 OQ랑 OP 벡터 구한 거를 자, 대입을 합니다. 대입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자, 요 개수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아니면은 우리 조금 어려운 건데 특강 우리 내용 배웠으니까 특강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사교좌표를 조금 더 자잘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2분의 1 벡터였잖아. 2분의 1 벡터. 자, P가 마침 OA의 중점이니까 여기 중점이랑도 이렇게 연결 한번 시켜볼게.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PQ 벡터를 평행이동 한번 해보는 거야. 이 P를 자 요렇게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자, 왼쪽으로 요만큼 간 거죠. 자 Q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자 3등분 한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3등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3등분이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리고 얘는 중점입니다. 자 얘를 요만큼 평행이동 하면은 정확하게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여기에. 그럼 결국에는 이 선 위에 있잖아. 이 선 위에 있으니까 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요 벡터는 쭉 연결해서 요 벡터의 절반이죠. 절반. 이해 갑니까? 딱 절반. 그러니까 요 길이는요. 이 점 벡터는요. m 더하기 n이 1이었잖아. 그러면 요 점을 종점으로 갖는 벡터는 m 더하기 n의 정확하게 절반. 길이가 절반이니까 합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수들의 합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나요? 나중에 차차 연습하셔도 됩니다. 이 방법은. 괜히 선생님이 좀 오버했나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으로 갑니다. 자, 무게중심이 나왔네요. 자, 굉장히 내신에서 잘 나오는데 쉬운 문제입니다. 자, 위치 벡터로 다 바꿀 거야. 시점을 5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A 벡터, OG 벡터가 되는데요. 위치 벡터는 어차피 시점이 5이기 때문에 보통 이 종점의 이름을 따서 A 벡터, G 벡터로 표현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벡터를 다 위치 벡터로 바꿔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면 A, B, C의 합과 빼기 3G 벡터. G 벡터가 지금 3개죠? 자, 그런데 이 G 벡터가 뭐였어요? 이 G 벡터가 3개 벡터의 합에 나누기 3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국에는 합과 합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0 벡터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얘를 뭐 살짝만 뭐 물리학적으로만 보면은 이 G 벡터가 있잖아. G 벡터. 그럼 A, B, C라고 하면은 힘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기고 있는 거야. 그죠? 세 방향의 힘으로 당길 때 이 무게의 중심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자, 움직이지 않다란 얘기는 이 세 벡터의 힘이 더해지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즉, 0벡터다라는 사실로 자, 인지를 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참고로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자, A, B, 시점이 A야. 시점이 A인 벡터, A 벡터랑 B 벡터 두 벡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 G2, G1 벡터를 우리 A 벡터, B 벡터로 표현을 해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작전은 요거예요. 일단은 얘도 시점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 OG 벡터, OG1 벡터 빼기 OG2 벡터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죠. OG가 아니죠. 지금 시점이 A죠. A니까 AG1 벡터, AG2 벡터, AG1, AG2를 따로따로 표현한 다음에 빼주면 되는 거지 뭐. 자, 얘부터 표현해 보겠습니다. AG 벡터는요. BC의 중점을 M으로 잡았을 때 AM의 2대 1이니까 실수비하면 되죠. 요 벡터는 AM 벡터의 3분의 2배죠. 3분의 2배. 그리고 AM 벡터는 선분 BC의 중점 벡터죠. 자, 중점 벡터로 표현한 것이고 AB 벡터와 AC 벡터가 각각 뭐였습니까? AB 벡터는 A 벡터. AC 벡터는요.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종점 벡터잖아. 즉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죠. 이 벡터를 의미합니다. 자, 대입한 거고요. 얘가 AB, 얘가 AC 벡터. 자, 그들의 합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정리해 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AG 벡터는 AN 벡터의 여기죠. AN 벡터의 3분의 2배죠. 3분의 2배고요. 자, AN 벡터는 선분 CD의 중점 벡터이기 때문에 중점 벡터로 표현해 준 거고
자, AC 벡터는 아까 봤던 것과 같이 AB 벡터의 합이고요. AD 벡터는 우리 AD 벡터는 B 벡터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정리한 거고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빼주면 되겠죠? 자, 빼주시면은 자, 정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자, 요거는 내신에서 되게 중요해요. 우리 결국에는 다 위치 벡터로 바꾸긴 할 거거든. 자, 다음과 같이 뭐 시점을 5로 잡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A 벡터 빼기 P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기 실습에 2가 돼 있는 것 뿐이고. 다 표현을 해본 거야. 자, 그런데 벡터가 지금 4개나 있잖아. A, B, C, P.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은 각 꼭지점이 다 종점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삼각형 평면 위에 P라고 하는 점이 또 어딘가에 있대요. 뭐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삼각형 둘레 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P라고 하는 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점이 4개니까 위치 벡터 4개가 되는 거지. 4개면은 조금 상황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보통 문제는 이 4개 중에 하나가 소거가 되게끔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P벡터죠. 이 P벡터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지금 이 문제를 봐봐. 자, 다 위치 벡터로 표현한 거고, 좌변을 전개한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여기서 C벡터가 소거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C벡터가. 그럼 P벡터를 지금 A벡터랑 B벡터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럼 요거 봐봐. 요게 4분의 1 A벡터 더하기 4분의 3 B벡터잖아. 자, 보이시나요? 요 합이 뭡니까? 1이죠. 합이 1이란 얘기는 A, B, 선분 A, B를 몇 대 몇?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선분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바로 P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때 삼각형 PAC랑 PBC의 넓이의 B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넓이의 B는 당연히 밑변의 B와 같겠지. 우리 평행한 두 선에서요. 두 삼각형을 한번 볼 건데 중학교 개념입니다. 요 길이를 M, 요 길이를 N이라고 한다면 이 두 삼각형의 높이는 같잖아. 높이는 같으니까 결국엔 밑변의 B가 넓이의 B가 된다 라는 개념이 있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행한 두 선, 가상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높이가 같죠. 지금 높이가 같기 때문에 밑변의 B가 곧 넓이의 B가 됩니다. 즉 정답이 3대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